스스로를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독재자라고 부르는 부켈레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 압도적 지지와 비판이 엇갈리는 부켈레, 어떤 인물인지 홍수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인구 약 650만의 중미 엘살바도르 대선에서 나이브 부켈레 현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공식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신이 85% 이상의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SNS를 통해 알렸습니다. 1981년생 42살인 부켈레 대통령은 2019년에 처음 당선된 뒤 강도 높은 깽단 척결로 주변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2015년 인구 10만 명당 105건을 넘었던 살인사건 발생률은 지난해 2.4건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번 투표 직후에도 깽단과의 전쟁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The world's most dangerous country into the safest country in the Western Hemisphere. And the only way to do that is to arrest all the murderers. There's no other way to do it.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부켈레의 재선 가도는 출마 자격부터 논란이 일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 연임이 불가능한데 그는 법원으로부터 재선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낸 뒤 임기 만료 6개월 전에 휴직해 연임을 피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강력한 범죄와의 전쟁 중에 사망과 고문이 잇따르고 일반인 등을 무분별하게 체포해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도 큽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는데 국가 예산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여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아직 40대인 부켈레 대통령이 장기 독재의 길을 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중남미의 핑크타이드, 이른바 좌파 물결 속에서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과 함께 우파 정권의 재집권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Para esta fiesta deportiva. 연설 도중 고백을 받고 Cuando ya saben que yo los amo también. 엄청난 환호성을 듣는 이 남자,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입니다. 남미의 정치 스타라고도 불리는 그는 한때 세계 살인율 1위였던 엘살바도르에 작년 3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올해 7월까지 약 7만 2천 명을 체포했는데요. 이건 엘살바도르 국민 100명 중 1명이 교도소에 수감된 것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너무 많은 수감자를 다 수용할 수 없어 올해 4월 여의도 절반 면적 크기의 새 교도소를 짓기도 했죠. 범죄자들을 다 잡아들여서인지 2021년 1,100건이 넘던 살인사건이 2022년엔 496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는데요. 눈에 띄게 줄어든 살인율 덕분에 부켈레 대통령은 한때 지지율 90%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에겐 독재자라는 별명도 생겼는데요.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부켈레 대통령은 처음부터 지금 같은 강경한 정책을 펼치진 않았습니다. 원래 사업가였던 그는 2012년 소도시 누에보 쿠스카틀란 시장을 시작으로 2015년엔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 시장이 되었죠. 그 당시 엘살바도르는 살인사건으로 죽는 사람만 10만 명당 104명, 살인율이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하지만 부켈레 대통령이 시장으로 재임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치면서 범죄율이 낮아졌고 그만큼 시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소프트한 정책들을 위주로 했어요. 가로수 설치, 청소년들이 많이 놀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거나 도서관들을 많이 만들어서 청소년 교육에 힘쓰거나 해서 범죄율을 좀 낮췄죠. 그렇게 지지도가 올라간 부켈레는 2019년 드디어 만 37살의 젊은 나이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3일 동안 무려 87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지금까지 16번째 그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덕분인지 매일 일어났던 살인사건은 점점 줄다가 2022년 12월 15일에는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기도 했는데요. 부켈레 대통령은 이날 엘살바도르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자축하기도 했죠. 그런데 엘살바도르에서 이렇게 살인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폭력 조직과 관련 깊습니다. MS트레스, 바리오 18이라는 양대 폭력 조직은 지역민들의 돈을 뺏으며 생명을 위협해왔는데요. 하지만 경찰보다도 조직원 수가 3배 가까이 많아 섣불리 건들지 못할 정도였죠. 그런데 부켈레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들을 강력히 제재하면서 살인율마저 떨어지자 국민들이 안도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진 않았습니다. 그에게 독재자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무고한 시민들이 잡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범죄와의 전쟁에
전쟁에서 희생이 되거나 그 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한 7만 정도 되는 범죄자 수의 거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부구한 시민이다, 이런 통계들도 있고요. 비상사태 상황에서는 체포, 수색영장이나 증거가 없어도 구금이나 임의수색이 가능한데 특정 문신이나 거주 지역을 문제 삼아 무고한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하거나 지적 장애인을 구금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Cuando él salió me dice, mamá, yo no soy malo, ¿por qué me llevaron? Ni a pesar.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경찰들에게 매일 범죄자 체포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De personas que no tienen nada que ver con estructuras de pandillas, presionando por llegar a un cierto número de detenidos. 구치소 앞에는 이유도 모른 채 잡혀간 사람들의 가족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도 많고요. 무분별한 체포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7월 9일 부켈레 대통령은 내년 2월에 치러질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는데요. 원래 엘살바도르 헌법에선 연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2021년 헌법재판소가 연임을 허용하는 판결을 하면서 부켈레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지지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거의 뭐 70에서 80%가 재선에 나와도 된다라고 하는, 헌법적으로는 불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재자가 됐던 권위주의 정권이 됐던 그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 현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어떤 정권도 괜찮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과 인권단체는 부켈레가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즉 포퓰리즘 정책을 펼쳐 독재를 이어나가려 한다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 자유와 억압 사이에 선 엘살바도르는 어떻게 될까요? 또 국민들에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